만약 금지된 사진 한 장이 지구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나라의 숨겨진 세계를 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북한은 몇몇 용감한 이들이 감히 목격하지 못한 소름 끼치는 진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의 희귀한 이미지가 틈새를 통해 세상으로 나왔고, 정권이 결코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포착했습니다. 이 밀반입된 사진들 뒤에는 어떤 어두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희귀한 사진 한 장이 김정은이 같은 유니폼을 입은 어린 소녀들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 보기에는 순수해 보일 수 있는 장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러한 유니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아동연합에 속하며 미래에 충성스러운 지지자를 양성하는 그룹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는 어린 시절부터 지도자를 아버지처럼 존경하도록 형성되는 시스템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부는 이 사진이 김정은이 가장 어린 지지자들에게 자상한 삼촌처럼 보이는 순간을 포착했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따뜻함과 당열을 투영하기 위해 정교하게 연출된 선전물이라고 의심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시민에게 기대되는 절대적인 충성을 국내외 청중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북한 문화에서 지도자의 이미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각도, 모든 표정, 모든 배경 요소는 신중하게 구성됩니다. 흥미롭게도 어린이들이 김정은과의 상대적인 위치는 한국의 아이콘에서 종종 숨겨진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위계, 순수성, 그리고 헌신을 반영합니다. 이 사진이 진짜인지 정교하게 조작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북한에서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신중하게 다듬어진 이미지 제작이 지도자의 초상화를 넘어 일상생활의 다른 측면에 얼마나 스며들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거센 홍수의 직면에 집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생명을 구할 것인지, 초상화를 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상화를 선택합니다. 무자비한 홍수에 휩쓸린 한 젊은 소녀 한옥룡의 이야기는 가슴 아프고도 존경받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차오르자 그녀는 소중한 물건이 아닌 지도자의 초상화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지만 그녀의 희생은 불멸의 존재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기념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 소방관은 생명을 위협하는 화재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초상화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국가는 그녀를 생존이 아닌 충성으로 기억합니다. 농부, 공장 노동자,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재난이 닥쳤을 때 초상화를 먼저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 집, 생계를 잃었지만 그들의 변함없는 헌신으로 훈장과 퍼레이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기가 사람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길러진 신념체계의 힘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국가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그의 이미지를 구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궁극적인 사랑과 의무의 행위입니다. 이제 그런 순간에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장의 사진이 자신의 생명이나 가족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깊은 충성이 북한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대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평양의 스카이라인은 자랑스러운 탑들, 빛나는 넌 불빛들, 그리고 발전의 이야기를 전하는 동상들로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수도를 벗어나면 상황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사는 시골에서는 갈라진 도로와 녹슨 철도 위에서 삶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농부, 상인, 어린이들 모두에게 부서진 다리와 닳아버린 길은 일상의 일부입니다. 음식을 배달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친척을 방문하는 것은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속아 끄는 수레나 지친 발로 잊혀진 도로를 탐색해야 합니다. 국가에 숨겨진 부, 금, 석탄, 광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촌 가족들은 그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자원은 평양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쏟아지지만 자신의 수확을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져가려는 농부는 여전히 진흙투성이 길과 무너지는 철도 노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가 매일 부서진 도로를 몇 마일씩 걸어가 난방이 제한되고 물자가 부족한 학교에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국가방송에서는 다른 곳에서 반짝이는 마천루와 현대적인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빛나는 도시와 고군분투하는 시골 사이의 간극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면서 이는 북한의 젊은 세대의 희망과 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이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감동적이고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평양의 스카이라인은 자랑스러운 탑들, 빛나는 넌 불빛들, 그리고 발전의 이야기를 전하는 동상들로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수도를 벗어나면 상황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사는 시골에서는 갈라진 도로와 녹슨 철도 위에서 삶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농부, 상인, 어린이들 모두에게 부서진 다리와 닳아버린 길은 일상의 일부입니다. 음식을 배달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친척을 방문하는 것은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속아 끄는 수레나 지친 발로 잊혀진 도로를 탐색해야 합니다. 국가에 숨겨진 부, 금, 석탄, 광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촌 가족들은 그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자원은 평양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쏟아지지만 자신의 수확을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져가려는 농부는 여전히 진흙투성이 길과 무너지는 철도 노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가 매일 부서진 도로를 몇 마일씩 걸어가 난방이 제한되고 물자가 부족한 학교에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국가방송에서는 다른 곳에서 반짝이는 마천루와 현대적인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빛나는 도시와 고군분투하는 시골 사이의 간극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면서 이는 북한의 젊은 세대의 희망과 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이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감동적이고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마을과 도시의 조용한 구석에서 공식적인 선전의 감시 눈을 피해 평범한 가족들을 지탱하는 숨겨진 생명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마당, 즉 비공식 시장입니다. 1990년대에 참혹한 기근 동안 절박함에서 태어난 이 시장들은 단순하고 비밀스러운 음식과 옷의 교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들은 바쁘고도 불안정한 생존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희망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쌀, 약, 중고 의류, 심지어 밀수된 전자제품이 거래되어 가족들이 일상의 혹독한 현실을 견뎌내도록 돕습니다. 기술적으로 불법이지만 이러한 시장들은 일부 지역에서 용인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때때로 예고 없이 단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시 돌아옵니다. 각 상인의 가판대 뒤에 숨겨진 회복력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약을 위해 조용히 바꾸는 엄마, 배터리나 따뜻한 옷을 찾는 아빠,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에 생존 기술을 배우는 어린이들. 국가의 화려한 백화점은 엘리트층을 위해 존재하지만 장마당은 대다수를 위한 것입니다. 농부들, 공장 노동자들, 잊힌 사람들.
엄격한 제재와 강화된 국경 통제 속에서도 이 시장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의존하는 사람들과 함께 변화하고 적응합니다. 그러나 장마당마저 고갈되면 살 것이 남지 않을 때 가족들은 어떻게 생존할 방법을 찾을까요? 그들이 다음에 하는 일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밝은 벽화와 도시 퍼레이드를 벗어나 농촌 북한 사람들은 매일 충분히 먹을 것을 찾는 조용한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넘치는 수확의 공식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산과 강가를 돌아다니며 혹독한 겨울 동안 야생 허브, 소나무 씨앗, 심지어 나무 껍질을 찾아다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식 농기구, 불규칙한 날씨, 부족한 비료, 그리고 필수 공급품을 차단하는 엄격한 무역 장벽이 그것입니다. 물 역시 종종 처리되지 않은 가을에서 나오며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력이 피어납니다. 이웃들은 가진 것을 나누고 비밀 시장에서 물물 교환하며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생존 기술을 서로 가르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산 가을에서 잡은 간단한 물고기가 배고픔과 희망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북한의 공식적인 내러티브 뒤에 숨겨진 정신을 드러냅니다.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전기가 꺼지고 연료가 고갈되면 그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북한 사람들이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탐구하면서 함께 해주세요. 어둠이 일찍 찾아오는 나라에서 선택이 아닌 필연적으로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겸손한 태양광 패널이 이제 지붕과 작은 농장에 붙어 국가가 할 수 없는 곳에 빛을 가져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태양 에너지의 증가는 환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정의는 종종 평양의 대형 건물, 공장, 정부의 필요에만 할당되어 농촌 가족들은 스스로 생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차가운 어두운 밤에 굴복하기보다는 태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소박한 패널로 가족들은 작은 조명을 켜고 전화기를 충전하며 필수 가전제품을 작동시킵니다. 시골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종종 수돗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작은 작업장과 아이들이 해가 진 후에도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학교와 공장도 태양광 패널을 몰래 도입하여 기본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불안정한 전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제한과 때때로 당국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패널은 조용히 회복력과 희망의 상징이 되어 공동체가 작은 독립성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폐쇄된 국경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더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구독하고 알림 아이콘을 켜주세요. 그러면 이 신비로운 나라에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나라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의 놀라운 일상을 발견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외국인들이 북한 군인들을 보는 것은 보통 웅장한 퍼레이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동기화된 발걸음, 강철 같은 디시플린, 그리고 흔들림 없는 깃발들. 그러나 수도의 넓은 도로를 벗어나면 이 젊은 남자들은 훨씬 더 가혹한 현실을 조용히 견뎌냅니다.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군인들은 숲에서 목재를 운반하고 도로를 수리하며 주택을 건설하는 등 노동자에게 더 적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급은 부족하여 쌀 한 그릇이나 옥수수 주기 한 끼로 간주됩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많은 이들은 난방이 없는 막사에서 자며 닳아버린 유니폼을 입고 찬 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일부는 조용히 숲에서 식량을 구하거나 마을 사람들과 거래하여 부족한 식사를 보충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가족과 고향과의 분리로 인해 더욱 심화됩니다. 그러나 국가 매체는 그들을 지칠 줄 모르는 영웅으로 묘사하여 많은 얼굴에 새겨진 조용한 피로감을 가립니다. 선전과 군인들의 일상생활 사이에 간극은 깊으며 노동력으로서의 군대에 숨겨진 고난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행진하는 군화와 소총 너머에서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감시의 눈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자유를 어떻게 탐색할까요? 북한에서 신앙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이나 사원 종소리 아래에서 실천되지 않습니다. 대신 잠긴 문 뒤와 속삭이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멉니다. 가족들은 모든 것을 걸고 숨겨진 성경이나 동료 신자들과의 조용한 만남이 감옥에 가는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원들은 때때로 이웃이나 친척이 종교 활동을 보고하여 이익이나 생존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작은 비밀 모임이 계속됩니다. 어떤 이들에게 신앙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 생존 그 자체가 되며 드문 위안과 힘, 그리고 조용한 반란의 원천이 됩니다. 가족 유산처럼 전해지는 지하 네트워크는 용감한 개인들이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픈 도어스 USA와 휴먼 라이츠 워치와 같은 그룹들은 이러한 숨겨진 현실을 문서화하여 믿음조차도 위험할 수 있는 사회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존이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반 북한 사람들은 또 다른 긴급한 도전인 의료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까요? 북한에서는 의료가 무료이고 보편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 방송은 평양의 현대적인 병원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깨끗한 복도와 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의 전시시설을 넘어가면 이야기는 스탁하게 다릅니다. 농촌 마을에서는 환자들이 전기가 꺼지거나 존재하지 않는 낡은 클리닉까지 몇 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전기와 수돗물, 항생제와 같은 기본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은 자신의 용품, 음식, 심지어 침대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의사들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하며 약초 요법, 구식 도구, 그리고 순전히 즉흥적인 방법에 의존합니다. 계급 간의 격차는 뼈아프게 드러납니다. 평양의 엘리트들은 세련된 치료를 받는 반면 대부분은 호의, 뇌물 또는 암시장에서 의약품에 의존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대가로 쌀이나 담배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사람들 중 절반도 일관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농촌 지역 사회가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국가의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료의 현실이라면 일반 북한 사람들은 교통이 숨겨진 도전 과제가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동할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동차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여행하고 탐험하고 단순히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북한에서는 자동차가 권력의 상징이지만 선택된 소수만의 것입니다. 24백만 명 이상의 인구에 대해 약 3만 대에 등록된 차량이 있는 북한에서 자동차는 고급 시계만큼이나 드물며 거의 모든 차량은 공무원, 군대 또는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량은 국가 재산이며 허가는 특권 계층에게만 제한됩니다. 대신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자전거, 도보 또는 심지어 말이 끄는 수레에 의존합니다. 특히 연료가 부족하고 대중교통이 불안정한 농촌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개인 교통수단의 개념은 단순히 비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금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방송을 보면 넓고 잘 포장된 고속도로가 종종 보이고 도로는 구멍이 없고 깨끗한 풍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지 않는 것은 평양 외곽에 이러한 도로는 종종 으스스할 정도로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잡초가 자라나는 도로가 있고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그 도로를 걸어 다니거나 심지어 농작물을 말리는 데 사용합니다. 동시에 엘리트들은 메르세데스 벤츠, 렉서스와 같은 수입 고급차를 타고 지나가며 충성과 정치적 호의에 대한 보상으로 받습니다. 매끄러운 도로와 반짝이는 차량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직면하는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다른 신발,
자작수레, 그리고 수리된 자전거들. 이러한 교통의 격차는 더 깊은 것을 반영합니다. 자유롭게 이동하는 행위조차도 특권이며 신중하게 통제되고 불균형적으로 분배됩니다. 그러나 교통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고립된 사회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정보를 관리할까요? 그 답은 다음 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기술은 세계로 가는 창이 아니라 국가유의 감시눈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모든 전화통화, 모든 문자 메시지, 모든 클릭이 감시됩니다. 스마트폰은 한때 글로벌 연결의 상징이었지만 자유가 제거되고 국가 통제의 레드스타 운영 체제에서 실행됩니다. 여기에는 공개 인터넷이 없습니다. 대신 시민들은 국가 승인 콘텐츠로 제한된 폐쇄망인 신중하게 통제된 인트라넷을 사용합니다. 공공시설인 사이테크 컴플렉스에서는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는 엄격하게 감독되며 대부분의 사용자는 자신의 활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전화 통화조차도 비밀이 아닙니다. 국내 통화는 도청당하고 국제 통화는 금지되며 외국 CM카드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투옥될 수 있습니다. 외국 영화, 책, 심지어 노래를 공유하는 것은 심각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작은 균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구석에서 사람들은 밀수된 USB, 메모리를 비밀리에 공유하며 바닥이나 옷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금지된 드라마, 영화, 심지어 외국 뉴스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국경 너머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특권을 가진 정부 관계자들은 종종 공식 업무를 위해 외국 기술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는 긴장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저항의 행위는 계속됩니다. 속삭이는 노래, 비밀 영화의 밤, 또는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숨겨진 USB, 메모리는 더 많은 것을 향한 조용한 갈망을 나타냅니다. 가장 통제된 사회에서도 인간의 정신은 쉽게 억압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제한 속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조정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교통이 어떻게 이러한 통제된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지를 밝혀낼 것입니다. 모든 단어와 행동이 신중하게 감시되는 나라에서 규칙에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당국의 시선에서 벗어나 작은 저항의 행위들이 표면 아래에서 파문을 일으킵니다. 농촌 마을과 국경 마을에서 가족들은 때때로 비밀리에 모여 밀수된 영화를 보거나 외국 음악을 듣습니다. 그것은 반란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울타리 너머의 꿈을 꾸고자 하는 단순한 인간의 욕망입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점점 더 호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금지된 드라마, 뉴스, 심지어 짧은 다큐멘터리가 담긴 플래시 드라이브를 비밀리에 교환하며 처벌을 감수합니다. 감시가 덜한 지역에서는 친구와 이웃 간에 속삭임이 오가며 국경 너머의 아이디어, 농담,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호기심과 희망의 씨앗을 심고 다른 삶의 가능성으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미디어 중 일부는 밀수업자뿐만 아니라 탈북자와 지하 네트워크에서 전해지며 가족에게 정보를 보내는 메시지로 라디오 방송, USB 메모리 또는 일상용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끊임없는 감시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담한 행위입니다. 속삭이는 질문, 공유된 영화 또는 단 하나의 뉴스 클립이 조용한 반항이 되며 가장 통제된 사회에서도 희망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가장 자리는 어떨까요? 국경을 따라 더 많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다음에 발견할 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2024년 10월 말 예리한 눈을 가진 분석가들은 남한과 북한의 엄중히 요새화된 국경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각 길이가 125m, 너비가
거의 7m에 달하는 2개의 거대한 참호가 풍경의 신선한 상처처럼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위치는 도로와 철도를 가로막고 있어 그 이후로 추측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건설 차량들이 이 지역에 있지만 그들의 활동은 질문을 더 많이 남깁니다. 이 참호들은 방어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 근처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고 비밀스러운 프로젝트, 즉 벙커, 터널 또는 지하시설의 시작을 숨기고 있을까요? 이러한 발전은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일치하여 미스터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 참호들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국경 지역 사회에서 사용되는 주요 교통 경로를 직접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위성 이미지들은 과거 군사 요새의 패턴을 연상시키는 반면 다른 이미지들은 가능한 인프라를 암시하지만 그 목적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비밀이 정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도는 종종 드러나기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참호들은 단순한 퍼즐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을 분리하고 무역을 방해하며 국가 통제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조용히 강화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풍경이 바뀌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국가와 지도자에게 충성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충성의 행위를 드러낼 것입니다. 북한에서 충성은 단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새겨집니다. 5살부터 시작하여 모든 시민은 가슴에 배지를 달고 다니며 이는 김 가족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작지만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배지들은 종종 김일성, 김정일 또는 김정은의 얼굴을 담고 있으며 사회의 구조 속에 조용하게 존재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배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충성의 가시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사실 평양을 배지 없이 걷는 것은 공개 경고, 벌금 또는 더 나쁜 경우에는 이웃이나 당국의 의심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배지의 디자인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고위 공무원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있는 이중 초상 배지를 자랑스럽게 착용하는 반면 더 간단한 디자인은 노동자, 농부, 학생들에게 배정됩니다. 외부인에게는 숨겨진 사실은 이러한 배지가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2000년대 초반, 특정 버전은 가족의 몇 달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어 배지를 착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의무가 아닌 경제적 희생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김정은만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배지가 유통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의 개인적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전히 많은 가슴에 조용히 붙어있는 오래된 배지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작은 상징들은 금속과 페인트 이상의 무게를 지니며 상기시킴, 의무,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발 아래에 숨겨져 있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평양의 거리 아래에는 정권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아름다움과 비밀이 얽힌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양의 거리 아래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인 평양 지하철이 있습니다. 냉전의 절정기에 김일성의 지휘 아래 건설된 이 지하철은 360피트 이상의 깊이에 이르며 군사 벙커와 맞먹는 구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지하철이 아닙니다. 그 터널과 방탄문은 교통수단과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준비의 조용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대리석 기둥, 샹들리에, 그리고 지도자의 영광과 국민의 회복력을 묘사한 웅장한 벽화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지하철이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통근자를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 군사 및 정부 경로를 숨기고 수도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공식 시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2개의 노선만이 22마일 정도의 거리를 운영하고 있어 미완성 노선, 봉인된 역,
그리고 대중에게 결코 공개되지 않는 제한된 플랫폼에 대한 추측이 열려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속삭임과 드문 외국 보고서는 방문객들이 선택된 역으로 안내받으며 보는 것이 진정한 네트워크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평양 주민들에게 지하철은 도시를 탐색하는 몇 안 되는 저렴한 방법 중 하나로, 기차는 애국적인 예술 작품과 선전 음악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방문객들에게는 이 경험이 마치 시간 캡슐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화려하고 통제된 그러나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평양 지하철은 자부심의 원천이자 여전히 남아있는 수수께끼로, 북한에서는 가장 단순한 인프라조차도 오직 몇 사람만이 아는 목적의 층을 숨기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